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기사들을 몇 개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바로 5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5.4%가 증가했고, 물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신무기 도입에 대한 예산은 1.9% 증가.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현역 장병에 대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신무기에 대한 도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증가를 했다. 그에 따라서 방산업계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기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 테크윈 보시면 이렇게 지금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기사가 더 만약에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디펜스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예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만으로는 이따가도 실적을 보긴 하겠지만, 자체만으로는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기는 어렵고,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들여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2022년에 결판이 나는 거긴 한데, 내달 이제 시험 평가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제 호주 육군이 노후화된 장갑차를 대체하는 장갑차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이 얘네가 이제 뭐 조금만 테스트하고 뭐 바로 도입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금액도 큰 부분이고, 자기네 이제 방위산업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좀 1년이라는 기간, 1년 동안 이러한 뭐 테스트를 좀 해서 지금 우선 협상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레드백이 최종 후보 중 하나로 선정돼 독일 여기와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업체랑 방위산업 업체랑 경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우선 협상자가 2020년에 상반기에 결정이 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추가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좋은 쪽으로 돼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도 아직 시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베이스가 기사가 될 내용이 좀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딴 기사 하나 더 보면, 뭐 그룹 차원의 기사이긴 한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거 극비로 진행되는데 이게 기사가 나왔다는 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있고,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룹 자체가 뭐 한국 화학의 뭐 줄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 뭐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런 부분이고,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메인인 기업 그룹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금융업도 좀 하는 게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물론 실제로 요 세트레가이를 인수할지 여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추가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10월 이쯤에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다 결국 기대감 가지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지금 뭐 굉장히 주가가 레벨업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4분기 만약 이 예상치, 이건 2는 예상치거든요. 이 예상치보다 잘 나올 경우 더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그리고 이만큼만 나와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증권사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실적 대비 아쉬운 주가다라는 표현을 또 리포트에서 좀 한 게 기사가 며칠 전 되기도 했는데, 저도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굉장히 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흐름 대비해서는 좀 덜 간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뭐 관심을 뭐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중용주 아닌가,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중용주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 지금 끌고 왔는데,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쉬어가고 뭐 추가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과정 속에 중용주도 같이 이제 조금씩 바톤을 넘겨받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볼만한 중용주이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연결 기준에서 실적이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별도 기준에서는 실적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엉망인데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돼서 이런 식의 실적이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결국에는 이 연결 기준으로 이 종목을 뭐 봐야 된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쨌든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실적이 기대감이 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연봉부터 큰 흐름부터 보면 뭐 요런 식이고, 월봉 흐름에서 있어서는 뭐 요런 식. 지난 뭐 10월 영상에선 제가 3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3만원 돌파했고 넘겨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120주 이동평균선을 빠져나와서 지지받는 뭐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월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그 60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한 대략적으로 한 35,000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 아닌가, 그리고 실적을 타고 좀 더 뭐 4만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현재 일봉상 이런 뭐 캔들이 좀 커지고 좀 변동성이 심해지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는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고, 뭐 아니면 뭐 길게 뭐 나는 추세를 보겠다는 입장을 본다면 조금씩 뭐 빠질 때, 종가 기준 빠질 때 뭐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접근 전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1,700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뭐 그어놨던 선 중에 너무 밑에 있는 선은 다 지워버렸고 요 선만 좀 남겨놨어요.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일봉상 여기 요 라인 일시 지켜줬다가 그리고 또 지켜주기도 했고 깨지기도 했고, 결국 요 라인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만원, 지금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3만원에 대한 부분도 하단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뭐 참고하면서,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요 위에서 노는 게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 되겠고, 뭐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후에 수급적 불균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 31,700원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뭐 또 3만원 밑으로까지 밑으로 내려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뭐 잡아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여기 5일 이동평선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고, 뭐 여기 시가에서도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뭐 11일 이동평선 대응하면서 뭐 접근이라든지 대응하는 선이 현재로선 가장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추세로 좀 나는 더 뭐 길게 보겠다라는 입장이라면 12일 이동평균선에서 뭐 한번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밀릴 때 뭐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사람들이 또 특히나 많이 보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20일을 한 달에 이제 종가를 평균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는 어쨌든 조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조금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볼만한 그런 종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또 그러한 뭐 자회사들 이슈가 좀 부각이 될지 좀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호주 그 뭐 자회사 하나 디펜스에 대한 부분이 뭐 잘 되면 좀 잘 돼서 진행된다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뭐 2020년에는 이제 완전 볼기에 좀 아득한 구간으로 변경돼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주경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같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있거든요.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